MBN의 히트 예능 현역가왕이가 시즌1 열풍을 이어갈 국가대표 선발에 다시 나섰는데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34명의 남자들이 현역가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출격했고 이들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출연자가 있는데 바로 환희 씨죠. 환희 씨는 R&B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로 잘 알려져 있는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 트로트 도전에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26년 동안 R&B 외길 인생을 걷던 환희 씨에게 트로트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이런 환희의 도전을 긴장 속에 바라본 마스터가 있었으니 바로 시즌1에 출연했던 린입니다. 린 역시 시즌1 출연 당시 발라드의 여왕이 트롯에 도전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는 환희의 무대를 바라보는데 환희 씨보다 더 긴장하며 초반부터 눈물이 맺혔는데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유명한 2인조 남성 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이자 전륜한 R&B 가수 환희 씨가 트로트 오디션에 나온다는 것은 가요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큰 충격이었죠. 환희 씨가 현역가왕 첫 방송에서 부른 무정 브루스는 트로트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트로트의 감성을 담고 브루스 특유의 감각까지 녹여낸 그의 퍼포먼스는 한마디로 황홀했습니다. 심사위원 박고윤 씨가 환희가 환희했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역가왕 시즌이 첫 방송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는데 한 명은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인 황민호 군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환희 씨였는데요. 특히 그의 무정 브루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로지 환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와 감정의 폭발이었는데 이런 무대를 보고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환희 씨에 대해 알아볼수록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과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환희 씨의 집안이 과거 유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사촌인 배우 이장우 씨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머니끼리 자매로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이었고 이장우 씨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환희 형이 가수가 돼서 집안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연예인의 꿈을 키웠다. 이 한마디는 곧 환희 씨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환희 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살펴보면 광문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아현직업학교 실용음악과에 위탁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 노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죠. 당시 환희 씨는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잘생긴 외모의 춤과 노래까지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학교 내외로 자자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마치 전설처럼 신비로운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환희 씨가 원래 비보이 출신이었다는 사실인데 그의 춤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이수만 씨에 의해 직접 발탁될 정도였죠. 현재의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달리 당시에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모범생 타입이었다고 하는데 조용한 겉모습 속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20대 시절에 환희 씨는 몸짱 연예인으로 유명했지만 운동에 심취하던 그는 뜻밖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성대에 지나친 부담이 가는 벌크업은 결국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소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던 것인데 환희 씨는 당시 성대 결절이 아닌 성대 마비까지 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가수로서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인데 환희 씨는 그 순간 느꼈던 공포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환희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몸보다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운동을 과감히 줄이고 목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춰나갔는데 이 결단이 오늘날 그의 깊이 있는 보컬을 지켜낸 비결이 되었죠. 환희 씨가 가수가 되어 집안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그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지만 그는 본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이런 사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의 삶 속에 숨겨진 단면을 엿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20년 음주운전 논란이 그것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는데 2020년 어느 새벽 환희 씨는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현대 아반떼 차량에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며 불거졌는데 환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61%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전날 그는 소송 문제로 지인을 만나 조언을 듣는 자리에서 예의상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엔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새벽 일찍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 스스로는 충분히 술이 깼다고 판단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와 함께 숙취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사건 이후 환희 씨는 즉각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변명에 여지없이 사과했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였다고는 하지만
제 부주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그의 사과문은 진솔했고 그만의 성실함이 묻어났는데요. 더불어 그는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점도 밝혀지며 여론은 점차 이해와 동정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환희 씨가 지인에게 소송에 관련해 조언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는 무슨 소송에 휘말렸을까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배신으로 더 큰 상처를 남겼는데 표면적으로는 법적 문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며 생긴 깊은 상처와 환희 씨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2013년 환희 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연예기획사의 사내이사였던 박모 씨와 몇 가지 채무를 정리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공정증서라 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을 가진 그야말로 공증된 신뢰의 증표인데요. 모든 채무가 상환되었고 양측은 채권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박 씨는 이 공증된 서류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계획을 그는 현실로 옮겼죠. 박 씨는 2020년 이미 소멸된 채무를 근거로 환희 씨에게 8억여 원의 채권 압류를 신청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의 주장만 믿고 이를 인용하며 환희 씨 계좌에서 약 5,800만 원을 추심해갔습니다. 그렇게 돈을 뜯어낸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했다는 듯 다음날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또 다른 채권 압류 추심을 신청했죠. 이 금액은 무려 7억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이쯤 되자 환희 씨 측도 좌시하지 않았는데 결국 강제 집행 정지와 소송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았고 이 악랄한 사기극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박 씨는 자신의 죄를 끝내 인정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환희 씨의 상처는 법원의 판결로 치유될 일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이 믿고 일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환희 씨는 이 일로 인해 더 큰 고통에 시달렸는데 세상은 그를 강인한 상남자로만 봤지만 정작 그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혼자 아파하며 자신을 추스르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절 바이크를 몰며 가죽 재킷을 걸친 강렬한 이미지로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 강함은 겉모습일 뿐이었죠. 환희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남자라는 수식어가 어쩌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르는데 그는 집에서는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조용한 사람이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그의 신뢰를 철저히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큰 자괴감을 남겼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환희 씨는 여전히 상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세상의 무게를 혼자서 견디는 강한 인간이라기보다 그 무게 앞에서 아파하고 울며 다시 일어서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이번 현역가왕위에서 환희 씨의 위치는 여자 현역가왕에서 가수 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린을 능가하는 엄청난 가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남자 편 현역가왕 첫 출연에서 그가 부른 무정부르스도 음정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죠. 린 역시 시즌1 출연 당시 발라드의 여왕이 트롯에 도전하며 주목을 받았고 환희 씨와 실제 찐친 사이인데 린은 자신을 보고 용기를 얻어 출연을 결정했다는 환희 씨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린은 환희 씨의 무대를 바라보는데 더 긴장하며 초반부터 눈물이 맺힙니다. 환희 씨가 무대에 올라 만점을 받자 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린이 오열하자 이지혜는 둘이 뭐 예전에 만났었냐? 이 정도면 만났어야 된다며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해 웃음을 선사했죠. 린은 데뷔할 때부터 친구인데 잘하니까 너무 좋아서라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털어놨고 환희 씨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트롯이란 장르의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가짐만큼이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 환희 씨인데요. 이런 환희 씨의 무대에 본인을 제외한 33명 출연진 전원이 인정을 누르며 두 번째로 올인정을 받게 되는데 초반부터 트롯에 있어 진심이라는 점, 실력에 있어 역시나 하는 환희를 불러 일으킬 것이란 점을 보여주었죠. 이런 절친 환희의 활약에 린은 오열했고 환희가 너무 잘하니까 좋아서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시즌1에서 본인의 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역가왕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환희가 부른 무정부르스는 음정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죠. 여자 현역가왕에서 가수 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린을 능가하는 엄청난 가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노래들을 들려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